안녕하세요. 축근 선교사 방송의 영화 속 소명 코너입니다. 이번에 소명의 관점으로 영화를 보려고 하는 작품은 배우 윤여정 씨가 올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미나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나 소명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미국적인 영화가 무엇인가 하는 논쟁으로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계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감독이 미국 영화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골든글러브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지 못한 것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국어가 50%가 넘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정의삭 감독이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제목이 한국말이고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국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이 영화는 이민자가 미국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겪은 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지극히 미국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본 영화 경선이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은 저에게는 조금 새롭고 흥미있게 생각되었습니다. 미국적이라는 것이 백인이 나와서 백인 사회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고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미국적이라 생각할 수 있고 미나리가 그 부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시대의 인디안들과 싸우고 농장을 일구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미나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83년 한인 이민 가정인 이 씨의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 시골로 이사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였는데 시골에서 한국 채소들을 재배해서 팔려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아칸소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아리 감별사 일을 병행하면서 농장 일을 하는데 우물을 파고 물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제이콥은 수맥을 찾는 다우징을 해주겠다는 미국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반면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에 빠져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폴을 일꾼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농장 일을 열심히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모니카는 여러 가지로 알칸소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데이비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그를 치료하는 문제도 있고 컨테이너로 만든 집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영화 내내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이들은 낮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순자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청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영화는 손자 데이비드가 한국에서 온 할머니와 갈등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자는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를 물가에 심고 그 미나리가 어디서나 잘 자라는 좋은 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는 농장이 물 문제와 재배된 채소의 판매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과 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아내 모니카와 제이콥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갈등은 거의 파국으로 치닫지만 데이비드의 심장병이 자연 치료된 것과 뇌졸중을 앓고 있던 순자에 의해서 불이 나서 농작물들이 불타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연이 그 갈등들을 극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암시하며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의 줄거리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영화의 전개가 그렇게 갑자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화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런 결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느낌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다양한 부분의 주제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또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에 관한 가족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할머니에 대해서 또 미나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도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의삭 감독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을 그냥 아무거나 기억나는 대로 나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들어있는 많은 암시와 의미들을 잘 찾아서 분석하고 설명할 자신도 별로 없고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미나리에 대한 좋은 분석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소명의 관점에서 또 기독교에 관해서 생각할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은 이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장면이나 기독교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감독 이름도 이삭이고 주인공 이름도 제이콥, 야곱이죠. 또 데이빗, 다윗 등의 이름들을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기독교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감독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미나리에는 기독교와 연관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 감독의 유년 시절에 기독교적인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경험한 것들을 묘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특이하게 여겨질 만큼 기독교에 관한 얘기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같이 이를 돕는 일꾼 폴이라는 사람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는 아주 열성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광신도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처음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악령을 쫓아야 한다고 말하며 축신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볼 수 없고 주일에 십자가를 메고 길을 걷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런 폴의 신앙은 어머니인 모니카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모니카 역시 조금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인지 폴에게 그 집안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축신기도를 부탁하는 장면과 그것 때문에 제이콥과 갈등하는 것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이삭 감독에게 기독교가 조금은 이상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독적인 것은 아버지 제이콥과 달리 어머니 모니카는 비교적 신앙에 열심히 있고 교회에 다니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백인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정이삭 감독의 집이 기독교였고 교회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 감독이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하자 아이작 정이삭 감독의 7살 딸 리비아는 내가 기도했어요를 3번이나 외치며 아빠를 꼭 안았다라는 기사를 볼 때 정 감독이 얼마나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와 정이삭 감독이 기독교를 경험한 것을 영화 속에 투영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이 시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너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미나리라는 영화 속에서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존재하듯이 정이삭 감독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같이 했던 기독교가 정 감독의 삶에 별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무색무취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 감독이 기억하고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독교는 그들이 백인 교회에 가는 장면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변화나 삶의 영향을 받은 것은 없고 주일 예배 후에 새로운 가족을 환영받는 것, 또 그래서 그들과 유대가 생기는 정도의 영향력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영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드는 생각은 영화의 의도와는 무관할지 모르는 기독교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선입견 때문인지 저는 영화가 이런 기독교의 무력함을 말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중에 교회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폴을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감독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정 감독의 인터뷰 교사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족은 농장에서 이를 돕고 기도하는 백인 기독교인을 만난다. 정 감독은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가 가족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우리 농장에서 일했던 오순절 교회 교인이었다. 내가 그와 함께 지내며 얻은 감각은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현자를 여러 번 부끄럽게 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며 솔직히 말해서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우리 집에 초대되었던 첫 번째 손님이었다. 그는 우리를 정말 환영했다라고 했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정이삭 감독은 이 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기억과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이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또 감독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와 감독의 기억 등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에 대한 모호한 느낌과 모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것에 모호함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주제를 이민자 생활 또는 가족, 또 할머니와 손자, 또는 한국인 또는 미나리 등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분명히 기독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 영화의 다른 주제들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독자의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저만의 느낌과 해석을 말하고 싶습니다. 즉 저는 영화에 나타난 많은 기독교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더 사람을 변화시키는 활동적이고 생활 속에 적용되고 삶의 체계가 되고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중심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독의 생각은 무엇이었든지 저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가 미국 영화인가라는 논란을 불러오고 미국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또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영화 미나리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에 또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실제 삶에서 경험한 폴의 열심 있는 신앙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